안녕하세요, 자쿠TV 자쿠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쌍용 브랜드의 2022년형 렉스턴 스포츠 4륜구동 프레스티지 등급의 그랜드 화이트 색상 차량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렉스턴 스포츠는 등급이 총 3단계가 있습니다. 와일드,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근데 이 칸이라고 하는 게 새로 나오면서 칸에는 익스페디션이라는 등급이 또 나오면서 렉스턴 스포츠와 칸이랑 비교한다면 외형의 차이도 있겠지만 우선 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보다 이 칸이 좀 더 길고 높고 크기 때문에 이 차량을 패밀리카가 아닌 짐을 많이 적재하고 오프로드, 산길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금액을 조금 추가하시더라도 칸을 구매하시는 게 맞고요. 일반적으로 패밀리카 플러스 캠핑, 적재함을 실는 분들에게는 렉스턴 스포츠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그릴이 상당히 높고 와이드하게 차량을 좀 더 웅장한 느낌을 확실히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색깔은 살짝 무광이 느낌으로 은색깔로 차량을 좀 더 묵직하고 중후한 느낌을 확실히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크가 시대에 뒤처진다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상당히 멋있는 마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라이트를 보시겠는데요, 쌍용이 예전부터 라이트에 말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라이트가 데이라이트도 LED 그리고 HID 라이트가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멋있는 LED 안개등, 4발짜리 LED 안개등이 길게 뻗어 있으면서 이 라이트가 전체적으로 발광됐을 때 이 모습이 그릴과 함께 정말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꽉 차 있는 모습,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안개등과 데이라이트는 괜찮은데 이 라이트의 이 디자인이 요즘에 2022년도 아우디, 벤츠를 떠나서 현대 기아 차종과 비교했을 때는 라이트 디자인이 조금 더 투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조합됐을 때는 묵직하고 투박한 이 차량에는 잘 어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단부를 보시면은 이 차량은 온로드 위주보단 오프로드를 많이 달리기 때문에 방금 밑에 있는 이 자갈이라든지 모래, 많은 파편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 재질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놓으셨고, 전면부로 볼 때 특징 중에 하나는 칸의 익스페디션 에디션을 보시면은 첫 번째 달라지는 디자인이 이 은색으로 된 플라스틱이 무광 블랙으로 아주 멋있게 바뀝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칸이라는 마크가 들어오면서 차량을 좀 더 세련미 있고 묵직한 느낌을 주고 있고, 또한 밑에 부분에 프론트 넛집바라고 해서 차량을 충돌할 때 나뭇가지라든지 파편물을 닿았을 때 보호할 수 있는 넛집바가 장착이 되고요. 상단 후드 쪽에 패션 가니쉬가 장착이 됩니다. 성능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디자인으로 패션 가니쉬가 있어서 앞모습을 봤을 땐 지금 이 렉스턴 스포츠도 디자인적으로 하나도 손색이 없지만 칸의 익스페디션 등급에 가면은 좀 더 우람하고 좀 더 멋있는 디자인으로 깔끔하게 바꿔놨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하단부 쪽에 언더커버가 빨간색으로, 왜냐면 이 차량은 오프로 달릴 때 밑에 있는 많이 파편, 나무 뿌리라든지 블럭들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언더커버를, 일반 승용차들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차량은 여기에 철로에서 강성도 주지만 빨간색으로 포인트까지 줬습니다. 전면부를 봤을 땐 정말 웅장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측면을 보시겠습니다. 측면을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제가 영상 찍으면서 많이 받는 질문이 키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십니다. 차가 상당히 작게 보인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이 옆에 섰을 때는 이 차량 크기에 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칸보다도 한 30cm에서 40cm가 짧다고 하고 높이도 조금 낮지만 제가 보기엔 이 렉스턴 스포츠도 웬만한 레저와 업무용으로 쓰기에 전혀 손색이 없을 크기이고, 높이 또한 상당히 높고 길이도 좋고 옆모습도 아주 멋있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옆모습 볼 때 제일 큰 포인트가 차주님께서는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추가하셨기 때문에 뭐가 바뀌냐면 바로 이쪽 펜다 쪽에 있는 이 가니쉬와 또 요 밑에 있는 이 가니쉬가 추가로 장착이 됩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오프로드 쪽에서 먼지나 오염물들이 튀었을 때 도장면에 닿게 된다면 도장면이 손상되면서 녹도 날 수 있고 까지기 때문에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고 보기도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 플라스틱 검정색 가니쉬를 덧대면서 파편들이 부딪혔을 때도 손상이 덜하고, 이게 부서진다면 이 플라스틱만 제거해서 갈아 끼면 되기 때문에 이 오프로드에 다니기에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쪽에 이 가니쉬가 상당히 오버핸다 같은 느낌으로 차량을 좀 더 우람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이드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SUV 탈 때 제가 꼭 사이드 스텝을 적극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차량을 올라탈 때 용이하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시트 보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저 같은 성인들은 괜찮겠지만 만약에 패밀리카로서 부모님이나 애들이 타기에는 지금처럼 상당히 높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사이드 스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차를 올라탄다면 여기에 손잡이를 잡고 발을 올리고 이 시트를 눌러가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키가 큰 편인데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성분들이라든지 체구가 작으신 분들이라든지 아이나 노인분들은 힘드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 스텝을 밟고
천천히 부드럽게 올라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차량을 타실 때 혼자 업무용으로 타시는 게 아니라면은 무조건 타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번에 쌍용이 정말 잘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차량도 이쁘게 잘 만들었지만 차량에 튜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바 형식의 디자인인 사이드 스텝도 있는 반면에 그냥 일반 장착으로 산타페나 여름 소렌토에 붙어있는 장착식도 되고, 또 하나 전동식으로 숨어있다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니즈에 맞게 이런 사이드바도 고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휠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 이 휠을 보시면은 이 쌍용의 순정 휠은 17인치 알로이 휠과 18인치 알로이 휠, 18인치 블랙 휠과 20인치 스피터링 휠이 있습니다. 이 차주님께서는 20인치로 블랙 휠로 해놓으셔서 화이트 블랙인 디자인의 느낌을 잘 조합했는데요. 아까 말한 이 스테리오 옵션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런 펜다, 이 가니쉬가 우람하게 튀어나와 있으면서 블랙에 이 큰 20인치 대용량 휠이 껴지면서 차량을 좀 더 묵직하게 해주지만, 요즘에 제가 픽업 트럭들 차량의 타이어를 많이 보는데 보통은 작은 휠에 머드 타이어를 끼면서 차량을 좀 더 울그락불그락하게 해주는데, 지금 옆에서 봤을 땐 이 오버핸다의 느낌보다 안으로 휠이 들어가 있으면서 차량을 살짝 덩치는 큰데 신발이 조그만 느낌이 들고는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픽업 트럭을 탄다면은 딱 이 라인에 맞는 대용량 광폭의 휠 타이어를 낄 것 같습니다. 후면을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은 블랙으로 된 가니쉬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익스테리어 옵션을 추가하면은 펜다 가니쉬와 사이드 가니쉬, 또한 리어 가니쉬까지 세트로 바뀌기 때문에 밋밋할 수 있는 이 차량을 이렇게 한껏 스포티함과 날렵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또 하나 뒤에 리어 테일램프 등을 보시면은 이전 차량들은 라이트가 벌브 형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LED로 발광이 되면서 큼지막하게 차량을 멀리서도 잘 볼 수도 있지만 디자인적으로도 전면과 후면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적재 공간이죠. 픽업 트럭의 경우에 이 트렁크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레저 활동이라든지 업무에 맞게 용이하게 쓰려고 만들어 놨습니다. 우선 이쪽에 여시면 오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아주 소프트하게 열리는데, 차주님께서는 지금 업무상 여기 위에 하드탑을 덮어 놓으셨습니다. 한 200만원이 추가됐다고 하고요. 저희 나라 도로교통법상 이런 픽업 트럭이든 화물차든 짐을 적재했을 때 묵지 않거나 덮지 않으면 고속도로를 탈 수 없는 불법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하드탑이 없다면은 여기에 밴딩을 하거나 또 고속도로 올라갔을 때는 물건이 낙하할 수 있기 때문에 천막을 덮어야 됩니다. 그런 거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드탑이라든지 소프트 탑을 껴야 되는데, 이 차주님께서는 하드탑으로 해놓으셨고, 쌍용의 잘했던 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 차량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많은 튜닝 제품들이 접목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이 하드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묶는 형식의 바를 양쪽에 대는 것들을 롤바 형식이 총 3가지로 나눠져서 소프트한 기본 롤바, 벙커형 등등등으로 나눠져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차량의 하드탑이 너무 뚱뚱해서 싫어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얇게 하시는 분도 원하시고, 어떤 분은 스포티한 걸 원해서 총 5가지의 이런 하드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님의 니즈에 맞게 이 하드탑이나 롤바를 장착해서 그 위에 루프 텐트를 얹는다든지, 일을 할 때 묶는다든지, 짐을 싣고 뚜껑을 닫는다든지 고르시면 되고, 저는 이 차량을 보면서 정말 놀랐던 게 옵션 중에 하나인 발판이 있습니다. 이쪽에 발판이 있는데 발판이 뭐가 중요하냐 라고 하시면, 짐을 여기다 올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들어서 올렸지만 안에 넣고 저쪽에서 밴딩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성인 남성이야 뭐 불편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발을 짚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 동작들이 한 번이면 괜찮지만 여러 번 쌓인다면 힘들 수 있는데, 여기에 배려는 뭐냐면 이쪽에 발로 내리면 여기에 발판이 나옵니다. 발판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그냥 발판만 밟고 살짝 올라가면 된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갔을 때 이 적재 공간을 빨리 활용할 수 있고 밴딩할 수 있고 덮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정말 많은 활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캠핑도 좋아하고 낚시도 좋아하고 뭐 운동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짐들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발판을 닫을 때는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문이 닫는 게 되게 무거울 것 같지만 은근히 크게 힘을 안 들여도 닫히고 여는 것도 되게 간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라이트가 들어오고요. 이 부분도 여기에 쇼바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쇼바는 따로 없는데, 이쪽에 있는 이 스프링이 들어 올릴 때 그렇게 큰 힘이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올라가고, 뭐 남성 여성 상관없이 어린 아이만 아니라면 들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봤을 때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칸
익스펜션 등급을 사용하신다면 뒤에 이쪽에 몰딩이 따로 추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칸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 생각에는 가성비 따져서 크게 업무용이 아니라면 이 렉스턴 스포츠도 전혀 문제없고 가성비로 너무 좋다. 그리고 디자인도 그냥 업무용이 아닌 패밀리카로서도 손색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대 적재량이 400kg가 실리고 있고, 여기 보면 아주 포인트로 빨간색으로 사륜구동인데 이 차량은 상시 사륜은 아니고 후륜 기반입니다. 이륜으로 평상시엔 후륜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진흙이나 모래나 자갈바닥에 빠졌을 때는 사륜 로우로 그걸 탈출할 수 있고, 눈길이나 눈이 많이 쌓였을 때 속도는 내야 되는데 눈길이 쌓였을 때는 사륜 하이를 누른다면은 그 상황에 맞게 바로바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어디서든 운행하기 거침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차량을 타면은 겁날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차가 빠지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차량이 워낙 크고 길다 보니까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 사이드바가 아주 우람하게 잘 잡혀져 있고, 제가 지금 처음 느낀 건데 픽업 트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문 여는 이 개방감이 좀 무겁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겁다고 느끼는 거는 뭐 여성이나 어르신분들은 조금 더 무겁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도어 쪽에 보시면은 디자인은 제가 지금까지 많은 SUV, 세단 뭐 여러가지 차량을 봤지만 다소 조금 밋밋하다, 무난하다고 할 수 있지만 뭐 픽업 트럭용이 디자인에 대해서 크게 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뭐 여기에 포인트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넣었으면 좋았겠지만 요즘에 많이 보는 그냥 아무런 특색이 없습니다. 포인트 있는 부분이 없어서 따로 눈이 가진 않고요. 이쪽 보시면은 옵션에 따라서 이쪽에 사이드 스커트에 불빛이 들어오는 제품이 있는데 지금 이거 순정으로 그냥 스틸이 들어가 있고, 시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트 보시면 디자인적인 요소보다는 승차감 위주, 이 차량이 영업용이든 레저용이든 오염도의 방지를 위해서 디자인적인 뭐 스티치라든지 이런 물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게 높은 등급으로 갔을 때는 나파 가죽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 차량은 인조 가죽으로 마무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실내를 타서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은 바로 이 핸들입니다. 핸들에 실내적인 전체적인 디자인을 지금 한눈에 보고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트렌드와는 살짝 맞지는 않지만 쌍용 특유의 그 묵직함, 레트로한 느낌의 감성이 들고 있습니다. 이쪽은 방타공 으로 손잡이 부분은 마감이 되어 있고 이쪽은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그로시 재질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핸들에 특이한 멋이 있다라기보다는 이 그립감을 잘 잡아준 것 같고, 이게 포인트로 만약에 좀 각이 지거나 이쪽에 좀 들어가는 느낌이 좋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핸들에서 말씀드릴 게 이 쌍용 차량이 지금까지 유압식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근데 이 2022년도 렉스턴 스포츠는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운전할 때 핸들 돌릴 때의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고 편안한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쪽 디스플레이가 아날로그 디스플레이가 아닌 12.3인치 디스플레이어가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할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주행이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 윈터 모드가 장착되어져 있으면서 세 가지 주행 모드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제가 눌러를 봤는데 이렇게 주행할 때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제가 이 디스플레이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누르는 반응 속도에 따라서 따라오는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조금 느리다 그런 느낌이 들고 있지만 이렇게 시대에 맞게 따라가려는 모습이 상당히 멋있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옵션에 따라서 이쪽에 가운데 센터 무드 램프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쪽이 시동을 걸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시동을 끄면 내려가고 시동을 키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이쪽 안에 살짝 미세하게 무드등식으로도 램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센터 패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해가 가실 텐데요. 디테일적으로 날렵한 부분보다 좀 둔탁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요즘에 이렇게 와이드로 많이들 나오는 추세인데 지금 여기는 매립이 되어 있고 9인치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부분들은 밑으로 빠져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공조기 버튼. 근데 아까 좋았던 점이 요즘에 트렌드에 맞게 만약에 온도를 올린다거나 그럼 이렇게 바로 대응이 같이 되면서, 또한 내비게이션 바로바로 돌아가고요. 온도 올릴 때 바로 대응이 되고 있어서 효과적으로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쪽에 이렇게 통풍 시트 열선 버튼이 양쪽에 일렬에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조금 난색을 표하시는 분도 계신데, 기어의 디자인은 살짝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아주 묵직한 이 느낌, 쌍용의 헤리티지를 잊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느낌이 확실히 들고 있고, 또 하나 이거 요즘에 진짜 제가 오랜만에 당겨봤는데 이런 핸드 사이드 브레이크, 트럭들을 몰 때
제가 많이 해봤는데, 요즘 이 트렌드는 오토 파킹이 없더라도 풋 브레이크로 밟는 느낌의 형상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또 이거의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거 땡길 때 이 느낌. 저는 이제 픽업 트러블 디자인 카라기보다는 영업용 레저용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지만, 이런 것도 많이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주행에 따라서 이륜, 하이, 로우, 사륜구동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그나마 여기에 포인트를 주셨던 게 이쪽 센터 페시아 쪽에 핸들에 있는 타공 같은 느낌으로 가죽으로 이쪽을 살짝 마무리했고, 여기 스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은 세련미한 느낌을 주고 있고, 이게 만약에 브라운의 계열의 내장재였다면 조금 디자인이 눈에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블랙이다 보니까 다소 좀 투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쪽에 플라스틱의 하이그로시 재질은 아닌 것 같고요. 패턴의 무늬로 심플하게 자리를 잡아놨습니다. 컵홀더는 이쪽에 두 개가 빠져 있고요. 근데 컵홀더는 보통 이쪽에 있는 게 편할 수 있는데, 이쪽 뒤로 빠져 있다 보니까 살짝 들 때 조금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센터 콘솔은 깊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사이드 도어 쪽부터 핸들, 센터 페시아, 기어 노브, 조수석. 앞자리를 봤을 땐 제 생각에는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고,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어른 누구도 탔을 때 거부감 없는 디자인으로 만들어 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2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에 타봤습니다. 우선 픽업 트럭이라 뒤에가 막혀있기 때문에 이 의자는 제칠 수 있는 한계선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타보니까 완전 90도로 세워진 느낌은 아니지만 편하게 누워서 간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운전석은 제가 아까 운전하기 편하게 좀 뒤로 밀어놨는데, 성인인 제가 타기에는 무릎의 공간은 여유가 없고요. 천장의 공간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그리고 손잡이, 아까 말했던 이런 투박한 디자인이 있고요. 뒤에 쪽 2열에도 이런 에어컨 나오는 송풍구가 있어서 우선 2열도 이동할 때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팔걸이 빼는 부분도 조금은 보통 뭐 손잡이라든지 할 텐데 여기 좀 넣는 부분이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크게 문제는 없고요. 이게 픽업 트럭으로서 2열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제가 앉았을 때 느낌상 컵홀더가 이쪽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컵홀더가 이쪽으로 빠져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마셔야 되지 않을까, 길게 나와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우선 차량은 높기 때문에 옆에 보이는, 앞에 보이는 이 높이는 괜찮습니다. 근데 실내가 전체적으로 블랙의 톤으로 해놔서 살짝 어두운 느낌이 들고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픽업 트럭에 2열 시트가 있고 앉아서 이동할 수 있다는 그게 장점이죠. 트럭을 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행하기 전에 이 차량은 지금 핸들이 유압식에서 전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드럽게 움직이는지와, 이 차량은 지금 후륜 구동으로 지금 2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저속 고속일 때 4륜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뒤에 쪽이 5링크로 오프로드에서는 좋다고 하는데 이 승차감은 어떨지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의 시야 보는 이 느낌은 상당히 높습니다. 핸들감은 정말 부드럽네요. 이게 전자식으로 바뀌어서 그런 건지 상당히 부드럽게 되고 있고요. 지금 크게 주행을 안 했는데 이 요철 구간, 여기 방지턱이 있네. 야, 이게 어떤 승차감이라고 해야 될지, 제가 타봤던 차종 중에 처음으로 느끼는 승차감이고요. 통통 튄다? 라는 느낌입니다. 부드러우면서 통통 튄다? 이게 쇼바 때문인지 아니면 그 오링크라는 이 바디 프레임 때문인지 출력은 지금 전혀 문제가 없고요. 나가는 느낌은 아주 좋고, 의외로 진동이 별로 없습니다. 진동이. 소음도 많이 안 들어오고 있고, 이 엔진 음이라든지 노면 소음은 안 들리고 있는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제가 학생 때 마을버스 탔을 때 큰 마을버스 말고 좀 자그마한 마을버스 뒷자리 탄 느낌, 통통통통통통통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핸들감은 상당히 좋고요. 지금 속도가 올라가니까, 속도가 한 70km 되니까 핸들이 딱 뻑뻑하게 전자식으로 제어가 되고 있고, 이 핸들의 그립감은 좋습니다. 타공으로 여름에는 시원할 것 같고, 내비게이션도 한눈에 보이고, 이런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잘 보이는데, 우선 첫 번째 이 엑셀의 느낌은 반응이 스피드하게 오고 있진 않습니다. 밟을 때 바로 팍 나가는 느낌은 아니지만, 픽업 트럭으로서 밟을 때 전혀 꺼릴 거 없이 쭉쭉 나가주고 있고, 브레이크는 앞에 뒤에 이제 순정으로 단축되어져 있는데, 브레이크는 살짝 밀리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듭니다. 지금 제가 고속 주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브레이크든 잘 들고 있지만, 만약에 짐을 싣고 레저를 간다든지 아니면 모래바닥이라든지 짐이 무겁다든지, 여기가 400kg까지 실린다고 했는데 400kg를 다 실는다든지 하면은 브레이크는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승차감인데, 승차감은
제가 느끼기에는 살짝 통통 튄다. 차도 높은데 승차감까지 통통 튀다 보니까 저는 이제 처음 탔기 때문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살짝은 좀 낯설고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조금은 듭니다. 조금은 통통 튀기 때문에 살짝 좀 안정되게 착 가라앉았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픽업 트럭의 구조인지 아니면은 렉스턴 스포츠나 이 칸에 대한 구조인지는 모르겠으나, 승차감은 제가 타봤던 팰리세이드나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산타페라든지 카니발이라든지 그런 차량과 다르게 차도 높은데 통통 튀어서 살짝은 어색함이 있다. 고속주행은 해보지 않았지만 고속주행일 때 살짝 걱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차는 진짜 조용하네요. 지금 렉스턴 스포츠가 이번에 2022년도 점점 쌍용도 지나가고 있다는 게 차선 이탈 방지, 중앙 차로 유지, 측후방 감지기 등 차량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많이 장착되어져 있고, 오토크루즈, 고속주행할 때 차량 차선 간격을 맞춰서 속도를 줄여주고 높여주고 차선을 잡아주는 이 기능이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픽업 트럭에는 그런 편의상이 없어도 된다고도 하지만 운전자를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해주고 있고, 디자인도 아직은 투박하고 부족하지만 최대한 디자인의 역량도 높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밟을 때도 제가 지금 밟을 때가 낯서서 그런지 몰랐는데 조금 살짝 너무 팍 밟힌다는 느낌이 조금은 들고 있습니다. 이 깜빡이 소리가 좀 이거 뭐 끌 수가 없나? 이거 깜빡이 소리가 옛날에 그 페어맨이었나? 에쿠스였나? 옛날에 그 차량에 있었던 그 깜빡이 소음 같은데 좀 어색하네요, 느낌이.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액션캠 배터리가 닳아는 바람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거치해 놓고 마무리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쌍용을 좋아했던 사람인 만큼 카이런을 2대나 끌어봤었고, 쌍용이라는 회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해외의 많은 차량들이 고성능 그리고 외부 크기라든지 더 좋을 수 있지만 국내에는 아주 유용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차량과 스펙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재밌는 차량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